제가 방금 정광용 TV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 설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설문이죠. 참 하고 있는데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아니 아직 국힘 안 버리셨네. 크크크. 제가 국민의힘 만족스러워서 이런 거 합니까?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버리면 바깥에 있는 정당 중에 원내 정당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게 더 그가죠. 전혀 무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의 말을 뒤집는 인간들입니다. 황교안 쪽으로 다 같이 결집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황교안 대표를 모릅니까? 황교안 대표하고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친하다면 친한 관계죠. 그런데 왜 제가 황교안 대표를 따라 신당으로 안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바깥에 보수우파 정당이 12개가 넘습니다. 원외 정당이 12개가 넘어요. 그런 것 다 떠나가지고 만약에 이런 신당이 출연하면은 국민의힘은 100% 문 닫습니다. 어떤 신당이 출연하면은 국민의힘은 100% 문을 닫을까? 여러분, 신당이 말입니다. 또는 정당이 창당되려면은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대선 주자급 리더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확실하고 선명한 아젠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선 주자급 리더라고 하면은 아젠다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전 국민이 다 알 정도의 인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때 한번 실패했다가 2기 때 대통령이 된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국에서 트럼프만한 인지도, 이러면 다 들어본 거죠. 인지도가 트럼프보다 더 큰 사람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호감도는 트럼프 대통령은 호불호가 엇갈립니다. 호 쪽이 많으면 그냥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불호 쪽이 많으면 대통령이 실패할 수 있는데, 트럼프는 초지일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정선거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양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미국에도 부정선거 있었죠. 그러나 미국 전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신뢰를 보내게 된 게 긴가민가 하면서도 각자의 의견은 다 다르면서도 트럼프한테 묵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원외 정당에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데 대선 주자급 리더가 있습니까? 있다면 말해보십시오. 그 대선 주자급 리더가 확실하고 선명한 아젠다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딱 우리나라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당이 성공하는 것은 대통령을 탄생시키지 못했더라도 정당이 일단 원내로 들어가는데, 이게 진입 성공하면 정당은 대박을 건집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성공한 것도 이준석이라는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세석이건 내석이건 하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이 성공한 것도 조국이라는 아이콘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어마무시한 원내 의석수를 확보했습니다. 조국은 뭡니까? 조국 같은 사람이 정당을 창당해가 성공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공했죠. 조국은 일단 강남 좌파라는 이미지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자체가 하나의 아이콘이 되고 아젠다가 됐습니다. 이준석 또한 제도권 정치인 중에서는 최초로 반페미니즘 이슈를 제기한 인물이고 공중파와 종편에서 인정받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이준석 데려가면 뭔가 이슈가 하나씩 창출되니까 말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원외 정당 중에서 말빨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황교안을 안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싹 국민의힘 문 닫고 새로운 신당 창당 성공을 시킬 수 있느냐? 잘 보십시오. 정당이라는 조직 한 명의 뛰어난 인물이 치고 나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피라미드형으로 권력 구조가 형성될 때 비로소 리더십이 형성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사람이 치고 나면 그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이렇게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다들 거기서 그만 도토리 키재기, 여기서 국민의힘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100% 문 닫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윤상현, 홍준표, 이준석 다 도토리 키재기. 여기서 누가 하나가 치고 나가면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딱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피라미드 형성이 되면은, 구조가 쫙 이렇게 형성되면은 나머지
피라미드가 제일 위에 한 사람 있고 그 밑에 한 서너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또 있고 이게 피라미드죠. 그런데 제일 위에 한 사람 있고 둘째 사람이 뛰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허접이 같아도 됩니다. 그래도 놨으면 됩니다. 마치 이재명이 하나가 딱 있고 그 밑에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대항마가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한테 아부도 하고 지랄들도 하면서 이 밑에 뭉쳐가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뭉칩니다. 그 밑에 또 뭉쳐요. 이게 피라미드가 된 거죠. 이재명이 부정선거를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조직 자체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 피라미드가 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저 사람의 후계자가 될까? 후계 구도를 놓고 서로 경쟁도 하고 서로 치고받으면서 이 사람을 위합니다. 이게 탑이죠. 리더십의 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리더십의 탑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에 리더십의 탑이 있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리더십의 탑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안 따라갔을 뿐입니다. 국민의힘 쳐다보면 하루에 12번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탑에 똘똘한 하나가 있고 리더십 있는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비실합니다. 민주당 보십시오. 그중에 김어준이 같은 나팔수, 이해찬, 유시민 등등이 한마디씩 하고 있지만 다 역할 분담을 하고 있을 뿐이지 탑의 리더십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수우파 시민들은 물론이고 보수우파 인플루언서들조차 지난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리더십과 카리스마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죠. 저 역시도 반응했죠. 그 반응이 결집 현상을 나타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 많이 하는데 지지율이 5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50%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파 리더십 중에서 50%에 근접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 자체로 아젠다를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부정선거 하나만 놓고 봅시다. 좌파들의 20, 30%도 선거가 이상하긴 해. 선관위가 이상해. 선관위 하는 짓 보면 괴상해. 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우파들은 약 한 7, 80% 이상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부정선거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라고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은 50%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황교안이나 또는 다른 누군가가 이 이슈를 제기할 때는 이게 대중화가 되지 않습니다. 장외 스피커들이 이야기하면 방송사에서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불러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줍니까? 아무도 안 불러줍니다. 그런데 성공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황교안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준석이가 하버드 출신이고 그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공중파나 종편에서 나오는 스피커가 반페미니즘을 떠들어대니까 이게 소외받았던 이대남들을 쫙 빨아들임으로써 자기 지지층을 형성해버립니다. 우리 보수파 중에서 진짜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현재 있습니까? 어제 심규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규진 교수가 음지에서 어두운 곳에서 포르노를 보던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누가 벗느냐가 중요하다. AV 배우가 벗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안 벗어도 스타로 잘 먹고 잘 사는 톱스타가 이미지를 희생하고 예술을 위해서 노출을 불사하면 이게 한값발 차이로 포르노의 단계를 벗어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당이 출연하면 국민의힘은 문을 닫아버리느냐? 황교안급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신당이 출연하면 문을 닫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뜨거운 여름 거기 지금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저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집시법 위반으로 1년 7일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여름이 정말로 견디기 힘듭니다. 겨울에는 차라리 내복을 2겹, 3겹 끼면 방해가 되는데 여름에는 이 옷 훌렁훌렁 벗는다고 대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고생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와 한때 50% 가까이 가던 지지도와 그 다음에 부정선거론을 꺼낼 때 그 홍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못 칩니다. 그러면 어떤 신당이 나타나면 국민의힘은 문을 닫을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죠.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창당을 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아니면 누구도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로 내세워도 안 됩니다. 그거는 전부 다 연극입니다. 이용해 먹을 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야 윤석열 대통령 내밀면
창당하면 국민의힘 문 닫을 정도로 위력을 가진다 하더라. 그래야 창당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창당을 하면 국민의힘은 문 닫습니다. 문 닫아요. 여기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 방송을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보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옥중 창당을 하면은 최소 몇 퍼센트를 가져갈 수 있느냐. 여러분 몇 퍼센트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옥중 창당을 하면서 다른 이슈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계엄령에 대한 이슈가 얼마나 큽니까? 계엄령이 정당했다는 것도 옥중 창당을 하면서 당헌 단계에 못 박아버리면 됩니다. 신당 창당할 때. 그리고 우리 당은 부정선거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것도 당헌 단계에 못 박아버리면 됩니다. 그런 신당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록 옥중에 있지만 깜빵에 있지만 옥중 창당을 하면은 100% 성공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윤 어게인 이 말이 많이 회자될 수밖에 없는데 윤 어게인은 구호입니다. 구호. 윤 어게인은 구호고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입니다. 만약에 옥중 창당을 하신다면 TK부터 확 빨려 들어갑니다. 아 정말입니다. 충청도도 확 빨려 들어갑니다. PK도 빨리 들어갑니다. 몇 퍼센트만 빨아들이면 되느냐? 여러분 정당 창당하는데 신당이 30%만 빨아들이면 대성공입니다. 20%만 넘어 신당이 빨아들여도 대대 성공입니다. 국민의힘 지금 지지율 19%입니다. 국민의힘보다 높은 거죠. 그렇게 하면은 19%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신당 창당 20%만 잡읍시다. 합쳐도 39%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는 신당 창당 직접 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신당 창당할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실패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하나 없는 원외 정당 몽땅 다 실패합니다. 제가 창당 안 해봤습니까? 제가 창당 안 해봤어요. 창당해봤잖아요. 원내 의석수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원내 의석수 한석 두석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옥중 창당을 하면은 이 옥중 창당에 따라갈 원내 의석수 현직 국회의원이 최소한 30명 이상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낙낙장소님 국힘은 유통기한 지났다 그랬죠. 국힘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아니라 거기는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피라미드가 안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아까 처음 이야기했죠. 피라미드가 돼야 이 정당이 성공하고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다 그랬죠. 예전에 보십시다. 이명박 대통령 경제 대통령으로 이름 날렸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출마해가지고 당당하게 대통령에 당선됐죠. 그 당시 화두는 시대 아이콘은 경제였죠. 시대 정신이 경제였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당하게 당선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도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피라미드는 상당히 허약했습니다. 왜? 신경 건드리고 긁어대는 놈들이 많았죠. 이준석이부터. 그렇게 긁어대니까 피라미드가 허약해지면 실패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피라미드가 더 잘 될 수가 있죠. 옥중 창당 이슈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슈 되죠. 국민 관심 끌어들입니까? 안 끌어들입니까? 끌어들일 수 있죠. 국민 지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19%입니다. 19%를 훨씬 능가하는 지지율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당장 TK, PK 충청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 쫙 빨아들이면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은 도저히 싫다. 너희는 19%에 주저앉아 있어. 하고 25%, 30%가 이쪽으로 몰리면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도 유리합니다. 오히려 특검 3개를 동시에 가동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신당이 힘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리인으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하는 그런 건 다 실패합니다. 직접 하시면, 옥중창당 하시면 성공합니다. 그럴 때는 국민의힘은 100% 문 닫습니다. 제 주장이 틀린가요?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